그래서 여러분 달마대사가 했던 놀라운 얘기 1600년 전에 마음이여 넓을 땐 바다와 같고 좁을 땐 바늘 하나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지금 상대가 열받았다. 지금 바늘 하나 들어갈 자리가 없어. 이 좁아진 마음을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놔두면 상대가 넓어져요. 상대가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왜 필요한 것을 좋아하기 어려운지를 여러분 우리 토론을 해보면 이게 몇 시간짜리 토론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루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학교 끝 좀 기다려요? 시작 좀 기다려요? 끝 좀 기다려요. 그런데 만약에 학교에 BTS가 왔다. 끝 좀 기다려요? 아니잖아요. 또 BTS 대신 임영웅이 왔다.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나는 임영웅과거든. 임영웅 노래는 알지만 BTS 노래는 제대로 아는 게 별로 없어. 여러분 이게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어떤 걸 떠나서 지루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교육이 어려워요. 교육을 어렵게 해. 두 번째, 일이 어려워요. 일이 지루해요. 여러분 퇴근 기다려요? 출근 기다려요? 주말 기다려요? 월요일 기다려요? 만약에 내가 회사에 출근했는데, 내가 직장에 출근했는데 내가 보고 싶은 남자가 있다. 날마다 보는데 보고 싶은 여자가 있다. 그러면 월요일 기다리지 않겠어요? 아니 사내 연애를 한다면? 그러죠. 아니 연애를 하면은 일요일 날 토요일 날 만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혼자 뭐 썸을 탄다든지 혼자 좋아한다든지 이럴 때는 월요일 기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놔둬도 월요일 기다리는 거예요. 자, 우린 이렇게 지루하고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요게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루한 걸 재밌게 하면 된다. 어려운 걸 쉽게 하면 된다. 여러분 그래서 지루한 걸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재미는 머리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아주 쉽게 그냥 직감적으로 얘기할 때. 재미가 마음에서 나와요? 머리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 이건 인정하십니까? 근데 마음이라는 놈은요, 놀랍게도 뭘 품고 있어요? 생각을 품고 있어. 마음속에 수없이 많은 생각이 있어. 하루에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 할머니들도 다 알았잖아요. 몇 가지 생각을 해요? 5만 가지 생각을 해요. 5만 가지. 여러분 놀랍게 알면서도 대답을 안 하잖아 지금. 5만 가지 생각을 5만 가지. 이건 미국의 햄스테드라는 심리학자가 연구했는데 5만 내지 6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하루에.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해. 중요한 것은 이 생각 중에 85%가 부정적인 생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바로 마음인데 이 마음에 따라 재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이 생각들이 뭉쳐가지고 뭐가 되느냐? 마인드셋. 마인드셋은요, 우리말로 만약에 구태여 해석을 해본다면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이에요. 방식.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우리는 태도, 애티튜드 태도라고 불러요. 이 태도는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 초점이에요. 여기 초점. 내가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예요. 그리고 이 태도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러분 외부에서 감각 정보를 받아들여가지고 해석을 해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해석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한테 정보를 주는 감각기관이 뭐죠? 제일 큰 게? 시각. 네, 시각. 여러분 놀랍게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앞에 있는 분이 이렇게 시각이라고 대답한다는 건 이건 기적입니다. 네. 이 위험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놀랍게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시각이 시각. 정보 분석학자들이 연구를 한 바에 따르면 우리 뇌, 이 뇌로 정보가 들어오는데 시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가 1초당 1000만 비트. 비트는 정보의 단위입니다. 청각을 통해서 들어온 게 100만 비트, 그 10분의 1. 후각을 통해서 들어온 게 그 10분의 1인 10만 비트. 그러니까 우리 감각기관 중에서 정보와 가장 밀접하게, 물론 뭐 다른 장애가 없다면은요,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게 뭐죠? 시각, 눈이에요. 눈이 중요하다. 이건 인정하십니까? 눈이 중요해요. 행복한 사람은 눈이 틀려. 우리는 행복하게 해주려고 막 눈을 쌍꺼풀 수술을 하고 눈에 문신을 하고 난리인데 여러분 그런 눈보다
제 눈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왜 이렇게 쳐다봐요? 수술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각자 대답 못하면은 제가 어쩔 수 없이 민주적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을 한번 들어보는데 손 안 드신 분은 여기 나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둘 중 하나 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뭐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지금? 자, 수술했다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했다. 한 분, 선생님 뭐 무서워서 이렇게 하세요. 그냥 이렇게 보면. 한 분, 안 했다 생각하신 분.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수술했다고 생각하신 분이 한 분밖에 안 나온 거는, 물론 제가 강의 때마다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가끔 물어보는데 처음입니다. 일반적인 조직에는 절반 나와요. 그래서 강의하기가 편해요. 근데 이쪽은 지금 의견이 거의 통일돼 버려요. 만약에 한 분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의견이 통일되면 그 조직은 미래가 없어. 네? 서로 틀린 의견이 나와야 돼. 그런데 오늘은 다행히 이분이 여러분 조직을 살리신 거예요. 했다고 생각하신 분이 있어. 그러면 오늘 제가 얘기를 않고 가면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놀라운 갈등 요소가 될 수도 있어. 밥 먹으면서 야, 김 과장 오늘 강사 수술했지? 저쪽에서 그게 한 거냐? 안 한 거야? 그럼 이쪽에서 야, 그게 어떻게 안 한 거냐? 한 거야, 이 자식아. 저쪽에서 안 한 거라니까. 그러다가 야, 너는 옛날에도 꼭 내가 하는 말마다 반대한다? 너 어제 단장님 앞에서 꼭 그렇게 말해야 되냐? 또 옛날에 과거를 가져와. 그럼 너도 그랬어, 이 자식아. 일이 커져. 그런데 공감하신 분들은 놀랍게도 야, 김 과장 오늘 강사 수술했지? 그럼 그게 한 거구나. 난 안 한 줄 알았는데 네 말 듣고 보니까 한 것 같네. 그럼 이쪽에서 아니 이 과장 얘기 듣고 보니까 안 한 것도 같은데? 야, 그거 좀 궁금하다? 궁금하면 최소한 아무리 여러분이 젊어도 궁금하면 그럼 그냥 500원 해주면 끝나기 쉬워요. 이걸 안 하려고 버티고 있다가 12시를 넘긴다니까. 여러분 반드시 12시 넘어가고는 지금 궁금하면 물어봐야죠.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상사한테 물어보세요. 부하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IT를 비롯한 첨단 기술은 AI는 아랫사람이 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물어야 돼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영 멘토링이에요.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들은 지금 그걸 활용하고 있어요. 그 옛날 20세기에 잭 웰치도 영 멘토링을 활용했어요. 맨 말단 직원한테 물었어요. 최고의 CEO가. 당시에 지위가 세계 최고였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물어보세요.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고객한테 물어보세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옛날 걸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내가 맞다. 아래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입 닥쳐. 내가 해봤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다 윗사람들이 시킨 대로 해. 그 조직은 미래가 없다니. 자, 공감하는 사람들은 지금 말한 대로 두 번째처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 여러분이 저한테 이제 물어봤다 합시다.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오늘 대답하기가 참 어려워요. 딱 한 분밖에 없어서. 그래서 선생님한테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수술하면 이렇게 할 거예요? 네. 그냥 이렇게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그냥. 안 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걸 또 안 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재미가 없는데 여러분이 지금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눈 수술 안 했는데 왜 안 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 유튜브 들어가면 몇 개 찾다 보면 나올 수 있어. 그런데 오해 말고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저 이 눈이 수술해야 되는지 지금도 알고 있어요. 이게 안검하수라고 이렇게 저녁에 운전할 때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가끔은 눈을 내가 이렇게 할 때가 있어, 한 손으로. 세상이 잘 보여. 그런데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저도 몰라요. 그냥 인간은 익숙한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옛날에 이 눈을 수술하려고 했는데 제 후배 중에 한 친구가 이 눈이 국보급 눈이라고. 수술하면 안 된다고. 그 친구 말대로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월요일 날 국보를 무료로 관람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료로 관람하고 감동을 받아. 어떤 놈은 무료로 관람하고 그게 국보냐 이 자식아. 세상의 모든 게 국보다. 난 이렇게 말해.
그래 세상의 모든 게 국보다 어쩔래. 다 국보예요 여러분. 다 배울 거예요. 다 배울 거. 이 세상에 자연부터 국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눈을 국보라고 해서 국보 만들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저 독학을 많이 했습니다. 집에 와서 서재 보면 사람들이 보고 놀래요. 그렇게 많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많이 베꼈습니다. 썼습니다. 외웠습니다. 국보가 안 돼. 국보가 안 돼.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국보급 눈은 뭐냐? 장점 보는 눈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자신의 장점을 보고 너의 장점 보고 내 남편, 내 아내의 장점을 보고 내 아이들의 장점을 보고 장점은 보기만 한 게 아니라 발표해야 돼. 발표. 맞습니까? 단점은 보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단점을 보고 발표해. 여러분 결혼 전에는 장점 봤어요? 단점 봤어요? 장점. 발표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결혼 전에. 발표 안 한 사람들이 가끔 있어. 예를 들어서 남녀 간의 청춘이 지금 데이트를 하고 또는 남자와 여자가 그냥 한번 만났는데 장점을 발표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런 남자들이 플레이보이 기질이 있는 놈들이에요. 그런 놈들은 여자를 잘 사귀어요. 그런데 장점이 있어도 차마 이 말을 해서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이게 말을 못하는 놈들은 장가 가기가 어려워. 그렇다고 장가를 여러 번 가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발표를 해야 돼. 여자는 발표를 좋아한다니까. 결혼해가지고 또 끊임없이 발표를 해야 돼.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장점이 보인 게 아니라 뭐가 보여요? 단점이 보여. 결혼해본 사람은 압니다. 단점이 보여. 왜 단점이 보이느냐? 간단해. 론 프라이 교수 말이 맞아. 초점을 그쪽으로 옮기니까. 초점을. 그래서 단점이 계속 보여. 그래 단점이 보이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이 여자의 남편이니까 내가 고쳐야 되겠다라는 강한 책임감을 가져. 그리고 바로 지적을 해. 당신 이거 바꿔야 되겠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알았다고. 바꾸겠다고 이런 게 아니라 너나 바꾸라고.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이 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장점이 아닌 단점을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단점을 연구까지 하는 놈이 있어. 연구. 왜? 남편과 싸워서 이기려고. 특히 결혼 초에 많이 그래. 결혼 초에 많이 그런 이유를 내가 봤더니요.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하는 얘기가 결혼하면 여자를 초장에 잡아야 되대. 초장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여자들도 그런 말이 있대. 결혼하면 남편을 초장에 잡아야 된다고. 그래 결혼하면 초장에 서로 잡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깨지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결혼 4년차 이혼이 제일 많대요. 세계적으로. 여러분 단점을 발견하고 단점을 연구하고 주기적으로 밥 먹을 때마다 단점을 또 발표를 해. 너는 이것이 문제라고.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어렵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단점은 놔둬버리고요. 장점을 발견합시다. 슬픔, 고통은 놔둬버리고요. 기쁨을 발견합시다. 내 기분을 그대로 놔두지 말고 끊임없이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래서 이 마인드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게 마무리, 이건 쉽습니다. 어려운 것을 쉽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이게 2500년 전에 있었습니다. 배우고 익히는 겁니다. 학습. 배우고 익힌다. 여러분, 배우는 것을 요즘 우리 지식이라고 그러죠? 익히는 것을 스킬, 기술이라고 합니다. 21세기는 지식보다 기술이 중요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지식은 AI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기술은 내 몸에 체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기술, 행복의 기술, 건강의 기술, 소통의 기술을 익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하다 보니까 좀 소리를 쳤는데요. 이렇게 소리쳐야 안 자지. 오늘 지금 자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내 눈까지 졸리게 생겼는데 내가 어려운 얘기를 만약에 조용히 하면은 여러분 주무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무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리를 쳤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